한국은 미얀마 파병에 중국에서 날리는 이후 동남아 전체를 압도한다. 바이든이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미얀마 걱정을 했다고 한다. 북한 미사일도 아니고 커드도 아니고 미국 국무부장과 국방장관이 쌍으로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할 때 대강 속셈을 알아보았다. 미국은 페르시아만에 이란과 북한 그리고 미얀마라는 골칫거리를 떠안았다. 트럼프의 슐레임 이미 암살 이후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 않고 있고 북한이 이미 ICBM과 핵을 완성하여 미국의 협박은 엄포일 뿐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졌다. 게다가 미얀마까지이다. 미얀마 사태를 보는 시각은 아마도 양곤과 방콕의 미국 국무부 지점들의 에이전트의 판단도 동일한 것이다. 이곳은 두 번째 베트남이 될 수 있다. 베트남 미국에게는 악몽 같은 전쟁이다. 프랑스의 줄을 이어 참전한 베트남의 늪에 빠져 10여 년을 고생하고 결국은 패전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미얀마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이라는 적을 막을 제방이 터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해병대는 세계 2위이다. 미 태평양사령부가 북한 미사일을 발표하며 동해라는 표현을 써가며 한국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그것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50만 병력의 미얀마군은 해군력을 제외하면 미그 27의 공군력과 탱크와 장갑차로 무장하여 동남아시아에서는 전력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반군과 수십 년의 내전으로 밀림 전투 경험도 풍부하다. 태국이 중국을 배신하고 육로로 길을 터줄 리도 없고 브라이언 수상은 미남인항 라인과 허용 호재를 할 정도로 칭하다. 미국이 미얀마 사태에 개입하려면 상륙전이 필수이다. 양곤은 미얀마 육군의 요청이 응지라 저항이 만만치 않고 시민들의 희생이 큰 이상륙 작전의 교두보로는 남부 사령부가 있는 몰라묘인 남쪽이 될 것이다. 미군 혼자라면 평화유지군이 아니라 침략군이라고 비난을 들을 것이 자명하다. 여기 필요한 것이 다국 적군이이고 그것이 쿼드이다. 일본은 후방 지원을 맡고 인도군은 중부 호주군은 남부 평화 유지를 담당하겠지만 상륙전을 통한 교두보는 미군이 담당해야 하고 양군 만달레이 네피도로 가는 동안 담화도와 전투는 필수이다. 미군을 도와줄 병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해병대와 상륙함 상륙장갑차가 있는 한국이다. 게다가 한국군과 미국군의 매년 태국 남부 해안에서 실시되는 코브라 훈련으로 동남아의 만일의 사태에 손발을 맞추어 주었다. 미국은 남북 경협을 선물로 미얀마 파병을 요청을 하였을 것이다. 미얀마 시민들의 한국 민주화 과정의 학습과 한류 등으로 이미지도 좋고 미얀마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파병을 요청하여 인권 보호의 대의도 갖고 있다. 문제는 두 가지이다. 미얀마의 불이 한국 청년의 희생의 의미와 남의 힘으로 내부의 적을 제거하여 복원하는 민주주의가 미얀마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다. 이것은 개인의 판단의 영역은 아닌 것 같다. 최소한 남의 비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는 일본 놈들 같은 비도덕을 얻기를 바랄 뿐이다. 윌리엄 와인으로 상륙을 한다면 이곳은 서해안과 같은 해안 지형이라 상륙장갑차 KAF-7과 공기부 양정이 필요할 것이다. 따로 해안부대나 진지는 없기 때문에 헬기 정도로 충분히 저항을 제압할 수 있다. 물론 미얀마 공군은 미군 F-32로 제압해야 한다. 중화기를 양곤과 네피도에 밀집하여 상륙에 큰 저항은 없을 것이다. 상륙 후 시내로 진입을 할지 아니면 양군과 네피도를 향할지를 결정을 해야 한다. 시내 진입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반군이라 부르는 저항군이 시내에서는 이미 전투를 벌일 것이기 때문이다. 태국 국경 방면에 보급로를 확보를 하고 양군과 네피도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진격을 하는 것이 관건이다.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미얀마군은 중앙정부 지역에서는 고립이 되고 도시에서는 사령부 형태로 되어 있다. 밀림에서는 반군들과 오랜 전투로 거점별로 기지를 만들어 주둔하고 있어서 쉽게 빠져올 수 없다. 신속하고 거점을 확보한 후 의회와 정부를 미얀마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대도시 중심으로 병력을 배치하여 마들을 해체하고 국민의 군대로 재정비를 하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그쳐야 한다. 딱 여기까지이고 미국과 중국의 일은 두 나라와 미얀마가 풀어가도록 하고 철수해야 한다. 만일 미얀마 사태에 어쩔 수 없이 끼게 되면 이렇게 해야 한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니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네. 이 미얀마의 쿠데타와 한국의 민주주의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해 군부는 시민들에게 실탄을 발사했다고 한다. 갑작스런 쿠데타 소식에 아시아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눈초리가 문득 떠올랐다. IMF 직후 인도네시아에 배낭여행을 갔을 때 자카르타의 기차역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은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한국의 투쟁가를 불러주며 한국의 대학생 운동은 자신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준다고 말했다. 운동권 학생이 아니었던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낯설게 그리고 부끄럽게 들었다. 중국 남경대에 학술교류를 갔을 때 중국의 젊은 노동사회 학자들과 토론을 할 기회가 있었다. 그들은 매일 이리엔 미연이란 영화를 보았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참을 생각해보니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영화였다. 한 학자는 노동사회학 강의에서 변호인 영화 이야기를 하며 한국의 민주주의의 역량과 민중의 힘을 강조하고 부러워했다. 네팔의 현지 안내인 벅터람 씨는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로 생활하다가 이주 노동운동을 하게 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운동을 배워간 분으로 한국어를 능숙히 구사한다. 네팔 귀국 이후 현지의 가장 열악한 노동자 히말라야의 셰르파들을 위해 노동운동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학습 경험이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부한 나라이자 민주주의의 선진국으로 선망의 대상이다. 단지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발전과 민주주의를 함께 이룬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식민지의 핍박과 외세의 침입을 경험했던 많은 아시아인들은 한국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고 저만 서구의 선진국들과 달리 무언가 배울 수 있고 따라해 볼 것이 있는 나라로 느낀다. 아시아인들은 단지 한국 기업 제품 혹은 한류의 소비자만이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를 배우고 열망하는 시민들이기도 하다. 광주 52.8 당시 미국의 침묵 미얀마에서 쿠데타 소식이 들려온 이후 각국과 유엔 사회단체에서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유엔과 미국은 강력히 규탄하는 반응을 냈지만 중국은 미얀마의 조속한 안정을 기원한다고 발표했다. 양국의 반응에 광주 58 당시 미국의 대응이 떠올랐다. 카터 대통령은 1980년 5월 30일 침묵을 깨고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한국 군과 민간 지도자들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완전한 민주정부를 수립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런 한편 우리가 주력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다. 중략 우리는 우방과 친구 교역 상대방과의 관계를 단절해 그들을 소련의 영향권에 넘길 수는 없다. 그리고 그들 정권이 우리의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전복시킬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카터 대통령에게 인권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위해 언제건 잠시 보류할 수 있는 것이었다. 미얀마 군정을 피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는 민주화 운동가들은 광주의 민주화 운동과 미얀마의 8888 민주항쟁이 닮은 꼴이며 같은 경험을 한 나라로서 한국에 배울 바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한국은 미얀마의 문화 관련 ODA에 의해 후발주자로 참여하고 있었다. 미얀마 신정부는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꾀했다. 영국 식민지를 오래 겪은 미얀마는 식민주의 군사 독재를 이겨낸 한국식 독자적인 민주주의와 발전의 결합 모델에 대해 관심이 많다. 그런데 현재 미얀마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대해 우리 한국 시민사회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80년대 한국이 흘렸던 민주주의의 비를 지금 다시 흘리고 있는 아시아의 이웃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5월이 광주에서 미국이 그랬듯이 한국은 정치적 혹은 경제적 고려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에 잠깐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 민주주의를 선망하고 하나의 가능한 모델로 여겨왔던 아시아의 이웃들이 우리의 침묵과 무관심 무지의 처절히 배신감과 좌절을 느끼지 않을까 두렵다. 참 중국은 미얀마 군부의 배후가 아니다이다. 이 글은 마웅아우미의 마웅악마의 유혹 같은 폭파의 이름으로 1948년 이후 미얀마의 중국 정책에 대한 필자의 독후감이다. 마웅은 국제관계로 미얀마 만달레이 대학에서 학사학위, 일본 고쿠사이 대학에서 석사학위, 호주 국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책이 나온 2011년엔 고쿠사이 대학에서 동남아시아 정치를 가르쳤다. 마웅은 1950년대 이래 미얀마 정부들은
중국과의 관계가 반둥 정신이 평화공존 5대 원칙을 증진하는 맥락하에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주장한다. 반등 정신이란 1955년 4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회담에서 채택된 5대 원칙인 영토 보전과 주권 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호혜 평등 평화 공존을 말한다. 책 제목에 나오는 북파는 버마로 동포라는 뜻이다. 미얀마가 중국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이다. 중국어는 포팍 포파타 반둥 정신과 폭파 양국 관계를 이해하는 키워드다.